제가 갖는 의문은 영식이 어떻게 아직까지 버텨내고 있는가인데요. 우리가 방송으로는 확인하지 못하는 정의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는 걸까요? 영식이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정의의 눈물 라이팅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정의에게 탈출하고 싶어서 이순이 정숙에 대한 희망을 계속 걸고 노력해 보는데 도저히 정숙은 영식의 외모 취향이 아닌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영식이 지금 무난하게 촬영을 끝내고자 하는 출구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식과 정의가 둘이 최커까지는 되고 밖에서 현커는 되지 못했다라는 루머가 있던데요. 젠틀하고 배려 있는 영식이 최종 커플이 될 때까지는 참아주고 솔로나라 밖에 나가면 헤어지는 그런 출구 전략을 구사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영식의 참을성과 지구력에는 정말 감탄을 보내지만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둘의 사이에는 미래가 전혀 없다. 제 결론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지난 7화에서 슈퍼데이트권 5장이 나왔는데요. 그중 2장만이 사용되었습니다. 영수와 광수의 휴대권은 영자에게 사용되었고요. 경수와 순자의 휴대권은 순자가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아직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이 남았죠. 네, 바로 정의의 휴대권 되겠습니다. 정의의 휴대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도 러브라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바로 영식과 정의 커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되겠습니다. 저희 연프방정식은 2주 전에 한번 이 커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 가시화되었던 세 커플 영호 옥순, 영식 정희, 경수 순자 세 커플 중에 촬영 기간 내에 깨질 확률이 가장 높다고 예측을 했었죠. 일단 아직은 4일차 밤을 기준으로는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재 데프콘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커플이 바로 이 영식 정희 커플입니다. 저는 데프콘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한 커플을 반대하는 경우를 본 기억이 없는데요. 사실 저도 이 커플이 나오는 장면은 진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스킵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좀 심합니다. 이미 2주 전에 임계점을 넘었고 돌이키기 힘들어졌다고 진단을 내렸는데요. 제 예측이 많이 빗나갔네요. 네, 그렇다면 지난 2주간 방송된 6화와 7화에서 솔로나라 4일차 이야기에서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솔직히 저는 아무런 개선점,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이 커플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잘못 판단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커플에게 미래가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리뷰에서 저는 정의와 영식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정의의 지나친 질투심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건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방송에서도 직접 확인이 되는데요. 영식과 정의가 얘기할 때는 공기부터 다릅니다. 영식 본인은 불편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놀랍죠? 아마도 영식의 역치가 높아서 아직은 견딜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공기가 아닌 것은 본인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네, 두 번째, 영식의 죄책감을 자극하여 굴복시키려는 작전이 통하지 않고 있다. 소위 눈물 작전을 이용한 피해자 코스프레 되겠습니다. 영식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자꾸 어필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식을 가해자,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면서 사과를 받아내 상대를 굴복시키는 수법인데요. 영식은 그 가해자 피해자 논리에 전혀 동요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정의는 독한 말, 비아냥대는 말, 상대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필요한 상황에는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것은 다 영식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방어 기제일 뿐이다. 이런 논리를 피죠. 저는 심리학은 악인의 변명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는데요. 어떻게 둘러대도 폭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영식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쌓아두고 있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를 일이죠. 네 번째, 정의는 영식의 질투심을 자극하기 위해 상철과 거짓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상철을 2순위로 유지하는 것에는 관대하고 영식이 정숙을 2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외도하는 것 같다, 바람피는 것 같다, 오로지 영식의 잘못으로 몰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나친 질투심에 좀먹고 있으면서 상대에게도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이 작전은 같이 죽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 네 가지 정의의 문제는 4일차에도 계속됐습니다. 사람이 하루 만에 변할 리가 없죠. 네, 물론 상황은 더 악화되고 관계의 기반은 더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둘 사이의 관계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5일차에도 이 둘의 관계가 유지될까요? 6일차의 최종 선택까지 유지될까요? 저는 다소 부정적입니다만 앞으로 남은 날짜가 많지 않아서 관계의 최종적 파탄은 솔로나라 이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데요. 즉 최종 커플이 되지만 사회에서는 현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전개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자, 그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4일차의 진행 과정 간략히 살펴보실까요? 4일차 아침, 삼각관계의 또 다른 한 축, 정숙과 영식이 아침 러닝을 합니다. 정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러닝 준비를 다 마치고 공용 거실을 찾아갔죠. 그러나 사실 영식과의 러닝 약속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좀 짠했는데요. 애잔했는데요. 정숙은 약속하지도 않은 러닝을 하기 위해서 행여 영식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부랴부랴 준비해서 공용 거실에 미리 가서 자리 잡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숙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정의 때문입니다. 3일차 아침을 기억하시죠? 영식과 정숙이 아침 러닝을 하고 왔잖아요. 3일차 아침의 러닝은 사실 그 전날 밤에 약속을 했던 것이었고요. 이때만 해도 정의가 러닝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본인 기준으로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피곤한데 러닝 안 하겠다. 밤에 늦게 잤으니까 러닝 안 하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영식이 정숙과 러닝을 하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정의의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결국 눈물까지 쏟고 마는데요. 정숙의 앞에서 대놓고 보란듯이 울었기 때문에 정숙을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들었었죠. 실제로 저는 정숙에 대한 경고였다고도 봤습니다. 정숙이 이 이후에 영식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게 됐고요. 경수를 잃었고 영식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된 정숙은 이날 고독정식을 먹었고요. 3일차 데이트가 끝나고 난 뒤에 술자리에서도 영식 옆에 앉지 못합니다. 영식 옆은 정희가 차지하고 앉았는데요. 영식의 다른 쪽 옆은 영호와 옥순이 마치 바리케이트를 친 것처럼 앉아 있어서 영식에게 대화 신청도 못합니다. 정숙이 그렇게 남자에게 대화 신청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경수에게 대화 신청을 하고 대화를 한 적도 있어요. 단지 정의 때문에 불편해서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눈물 사건의 영향을 받은 거죠. 정의의 심리적 압박 작전이 먹혔다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정의는 정숙이 또 영식과 러닝 약속을 잡을까봐 일부러 영식 옆을 마크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3일차 밤 정숙은 영식에게 한마디도 못해보고 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정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방법은 정의가 일어나기 전 아침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영식과 러닝을 하면서 대화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의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절대 영식의 곁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숙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약속도 없는 러닝 준비를 하고 공용 거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40분이나 기다렸는데 영식이 일어나지 않자 정숙은 초조해졌습니다. 이제 곧 정의가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정의가 일단 등장하면 영식과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강하게 눈치를 줄 것이고요. 불편하게 할 것이고 여차하면 또 울어버리겠죠. 정숙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 이 아침 러닝을 놓치면 이제 영영 영식과의 대화는 끝입니다. 급히 광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다행히 광수가 영식을 깨워주고 영식도 정숙의 간절한 마음을 읽었는지 부랴부랴 운동 준비를 해서 내려왔죠. 네, 이렇게 극적으로 성사된 게 바로 이 4일차 아침의 러닝이었습니다. 러닝을 하면서 영식이 한번 데이트를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해요. 정숙은 이 말을 듣고 정말 기뻤을 거예요. 다행히 영식의 마음이 전날 3일차 때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입장에서는 3일차 때 정의의 눈물쇼에 놀라서 하루를 꽁으로 날려버려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이제라도 좀 잘 해봐야죠. 정숙도 의지를 다졌을 겁니다. 정숙과 영식이 공용 거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당연히 정의의 싸늘한 눈초리였죠. 하필 정의는 영식과 아침을 함께 먹으려고 스크램블 에그를 해 놓았습니다. 스크램블도 요리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순자의 요리 외에는 영자가 달걀 삶았던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요리는 요리였다고 봐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얄밉게도 딱 2인분만 만들었네요. 네, 순자는 경수를 위해서 아침을 만들 때도 모두 함께 먹으라고 미역국, 콩나물국을 솥째로 끓이던데요. 정희는 스크램블 조망만하게 만들어서 둘만 먹는다고 따로 2층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나머지 출연자들은 아침 내내 쫄쫄 굶고 있었습니다. 네, 한참 뒤에 아침 천사 순자가 나타나서 떡만둣국을 끓여줄 때까지요. 네, 이때 정의 인터뷰가 굉장히 큰 웃음을 저한테는 줬는데요. 나는 집에서 집안일 하고 있는데 외도하다 들어온 남편을 본 느낌? 스크램블이 집안일이고 러닝이 외도라는 거죠. 네, 정의도 순자처럼 결혼 생활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자가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순자는 경수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서로 농담하면서 웃으면서 아침을 함께 만들어 먹는 신혼의 달콤함 같은 것을 상상했었죠. 근데 정희는 영식과의 꿈꾸는 결혼 생활이 자신은 뼈 빠지게 집안일 하면서 희생하는데 남편을 외도하고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을 먹으면서 모처럼 한 10초간 정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영식이 맛있다고 칭찬하니까 칭찬에 영혼이 없다 하면서 정의가 핀잔을 주죠. 네, 이렇게 된 이상 요리 얘기 계속 했으면 어땠을까요? 요리를 좋아하냐? 한다면 어떤 요리를 해보고 싶냐? 요리 잘하는 남자 혹은 여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대화 주제를 넓혀 나가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호감을 키워 나가는 거 좋지 않나요? 연관되어서 뭐 아침 식사를 보통 하는 사람인지 한다면 아침으로 무엇을 먹는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할 말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정의는 심란한 마음이었지만 열심히 만들었어요 라면서 요리 얘기에서 결국 정숙과의 러닝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정의의 집착도 대단한데요. 24시간째 똑같은 얘기를 반복 중입니다. 영식은 오늘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해보자고 정숙에게 말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데요. 100% 솔직하지는 못했죠. 아침에 정숙과 얘기할 때는 오늘 기회가 있으면 데이트를 하자였잖아요. 그냥 얘기나 하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정희 앞에서 데이트라고 솔직히 말하기는 좀 무서웠을 것 같긴 합니다. 정희의 분위기가 빵을 반으로 가릴 정도로 살벌했잖아요. 예, 영식은 좀 지레 겁을 먹었는지 정의에 대한 마음이 제일 크다라고 정숙한테 분명히 얘기했다고까지 덧붙입니다. 저는 사실 바로 정의의 이런 부분이 지연직곤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식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영식의 호감이 좀처럼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의는 또 불안해지고 그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다시 영식을 불편하게 하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유 첫 번째 되겠습니다. 정희는 영식과의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잘 넘어갔는데요. 그나마 정희에게는 다행이었다고 할까요? 만약에 이번에도 영식 앞에서 눈물쇼를 보였다면 영식이 또 받아줬을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희에게는 옥순이 있었죠. 이날도 옥순은 어김없이 정희를 자극하면서 감정을 증폭시키더라고요. 다른 리뷰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둘이 러닝복 입고 오는 것도 열받지 않아? 나는 그게 더 짜증나. 뭐 이런 말을 하죠. 공감하는 척하면서 부정적 감정만 더 증폭시키는 옥순 특유의 기술입니다. 심지어 정의가 스스로 자신의 과도한 질투심에 회의를 느껴서 내가 좀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자 아니야 너무 초연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라면서 악마의 속삭임을 계속합니다. 너의 질투심은 정상이야. 더 슬퍼하고 더 화내고 더 짜증내. 결국 옥순에게 걸려든 정의는 4일차 아침에도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죠. 감정적으로 옥순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정희는 이제 상처를 이용하는 질투 유발 작전도 옥순에게 허락을 받고 움직입니다. 나 상철님한테 오늘은 얘기 많이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이야 라고 옥순의 대답을 기다리는데요. 옥순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거만한 고개짓과 함께 고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자 정희가 마치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로봇처럼 벌떡 일어나서 상철에게 가서 대화를 신청하는데요. 저는 그 장면에서 진심 옥순이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정희는 오늘 상철님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 영식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크지만 상철님과 대화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철은 원래 의욕이 많이 꺾였었는데 정희의 이 말을 듣고는 당연히 기운이 나죠. 하지만 다 거짓말이잖아요. 정희는 정말 못된 거짓말로 상철을 자신의 작전에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영식에 대한 마음이 조금 큰 게 아니라 그게 전부죠. 100%잖아요. 상철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잖아요. 남의 죄책감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정의야말로 이런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 좋다는 남자를 다른 남자를 얻기 위한 질투 유발 작전의 도구로 사용할 때 미안한 감정이 없나요? 이 정도는 원래 러브게임에 허용되는 정도의 일인가요? 뭐 제가 그렇게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상철에게 감정이 이입되면서 제가 다 상철에게 미안한 감정이 드는데요. 정의는 너무 당당하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그 질투 작전의 극대화를 위해서 4일차 데이트 상대로 상철을 지목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는데요. 아마 보다 못한 제작진이 4일차 데이트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내 마음 속 1순위 선택이라는 초유의 단서 조항을 다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이리저리 상처만 받았습니다. 이름부터 상철은 상처를 받을 운명인가 봅니다. 4일차 데이트는 영식을 찾아온 두 여자 정숙, 정희가 함께하는 2대1 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정숙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었어요. 정희가 워낙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니 영식과 비공식적인 만남이나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데이트를 출발하기 직전 정희는 잠시 영식과 대화하면서 영식의 속을 뒤집어 놓는데요. 이 짧은 대화 안에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좋겠네, 좋겠다. 특유의 비아냥 말투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시작이었고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질투 유발 작전이죠. 표정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는 피해자 코스프레, 죄책감 유발 작전 되겠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차 안의 공기는 정말 무거웠는데요. 영식도 정의의 눈치를 보고 정숙도 정의의 눈치를 보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미방분 영상을 보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는 동안은 영식이 좀 바보 같은 질문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를 잘 끌고 갔더라고요. 정숙도 워낙 유쾌하고 잘 웃는 성격이라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한층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주제가 미방분에 나왔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영식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를 말했는데 둘이 다퉜을 때 둘이 풀어야 하는데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싫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 이거 정의가 옥순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서운했던 거 얘기하는 거 알고 하는 말인가요? 나중에 이게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제작진이 일부러 슬쩍 넣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가 밥을 못 먹겠다면서 좀 불편한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데이트가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1대1 대화의 시간. 정의는 또다시 N번째 나 너 때문에 힘들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결정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영식의 발언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정의님이 워낙 좋은 분인 게 느껴지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이건 진심일까요? 아니면 예의상 하는 말일까요? 언제 어디서 정의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은 완전히 악마의 편집이었던 걸까요? 정의의 좋은 모습은 편집돼서 하나도 방송되지 못한 건가요? 영식과 정의는 나름 서로 좋다고 하고 있는데도 데프콘은 여전히 매우 냉정합니다. 애초에 정희 씨는 영식 씨를 만날 수 없는 인연 같아요. 어떡해요?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은데, 불편하고 답답한데, 라면서 빨리 정리하라고 다그치네요. 정말 데프콘의 이런 모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영식에게 감정이입했을 것 같은데, 정희 같은 모습의 여자를 정말 싫어하나 봅니다. 정의의 회상 인터뷰입니다. 여전히 모든 게 불만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질투 정도가 아니라 의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정숙에 대한 호감이 혹시 커졌나? 좋아하게 됐나? 아까 보니 친절하던데 어떡하지?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중증으로 가고 있어요. 정숙과 영식의 1대1 대화는 정말 너무 비교될 정도로 편안하고 유쾌했는데요. 시종일관 심각한 표정이었던 정의와의 시간에 비해서 정숙이 들어오니까 영식의 얼굴에 바로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위기라면 정숙에게 기울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숙도 어땠냐는 질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라면서 적극적인 어필을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보니까 놀랍게도 영식의 마음은 크게 변화가 없었더라고요.
정숙의 회상 인터뷰입니다. 정숙이 데이트에서 분위기를 읽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 4일차 밤 시간에 정희가 계속 영식 옆을 지키잖아요. 3일차 밤에도 그랬었는데요. 정숙은 영식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 정숙의 회상 인터뷰는 데이트 직후가 아니라 4일차 밤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트에서 돌아온 이후에 정숙이 전반적으로 느꼈던 좌절감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식은 2대1 데이트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음이 정희님이 훨씬 더 큰 게 맞거든요. 하지만 정숙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도 조금 확실하게 100%라고 아직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정희는 이 4일차 데이트가 본인의 첫 번째 경쟁자와의 다대일 데이트였는데요. 3일차 때도 2대1이었지만 그때는 자신이 남자 둘이랑 했던 다대일 데이트였고요. 경쟁자는 없었죠. 사실상 첫 번째 2대1 데이트를 하고 돌아온 정희에게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데이트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경쟁자였던 정숙을 바로 찾아가서 따지듯이 데이트가 어땠나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죠. 언니에게 좀 무례한 것도 있고 정말 지독한 질투심, 지독한 소유욕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후발주자인 정숙 입장에서는 그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연상되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본인이 궁금하면 그냥 바로 가서 질문하는 행동력 만렙이 있었죠. 네, 바로 영숙입니다. 영숙은 경쟁자인 순자를 2번이나 불러내서 자기가 경수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내고 나름 선전포고까지 하고요. 그랬죠. 그런데 정희는 정숙이 데이트에서 느꼈던 감정을 왜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장난이냐 진심이냐 이 질문은 정말 도를 넘지 않았나요? 정희가 바랬던 것은 아마 정숙 입에서 영식 별로네 재미없었어 이런 대답이 나오길 원했겠죠. 뭐 아니면 아닐 줄은 알았지만 영식과의 1대1 대화에서 영식이 정숙을 정리했다던가 뭐 이런 희소식을 바랬을까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렇게 정숙의 마음까지 확인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의심병입니다. 질투심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영식의 말만 듣고는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데이트 후에 방에 돌아왔을 때 옥수는 식곤증으로 잠들어 버렸을 때 정의가 영숙에게 했던 말에서도 그 의심병 초기 증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기서 나는 더 미쳐버리는 거지. 이 사람하고 서로 괜찮다고 느끼면 이 사람은 영식님은 더 고민할 거 아냐. 나도 망한 것 같아요. 같이 얘기하고 분위기 자체가 정숙에게 관심이 커진 것 같아요. 네, 막연한 불안감이 이미 의심으로 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난 지 불과 4일 만에 감정이 이렇게 커졌고요. 그 감정은 긍정적인 쪽이 아니고 부정적인 쪽으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4일간 정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면 그녀가 어떤 식의 연애를 해오고 있는지 대충 파악이 되는데요. 네,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눈물 작전인데요. 꼭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괴롭고 힘들다는 표현을 계속 함으로써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작전 되겠습니다. 정의는 사실 이런 눈물 작전의 마스터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가 아마도 40대 중후반에 낳은 늦둥이 딸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12살 차이 나는 언니, 17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죠. 어려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라서 눈물 작전이 매우 잘 통했을 겁니다. 띠동갑 이상의 형제들 입장에서 막내가 울고 있으면 얼마나 짠했겠어요. 부모는 더할 나위 없고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울고 귀찮은 일이 있으면 또 울고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울고 그것이 정의의 삶 전체였을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눈물 작전은 아주 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2번째는 질투 유발 작전입니다. 본인이 질투심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질투심에 흔들릴 것이다 라는 1차원적인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람에는 맞바람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도끼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런 작전에는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이용하면서 상철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죠. 말은 이순이라고 하지만 영식과 정의가 이어지든 말든 상철은 토사구팽의 운명입니다. 마음이 전혀 없어요. 바로 버려질 겁니다. 네, 3번째는 의도된 작전이라기보다는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 패턴인데요. 직접적인 타박을 일삼는 거칠고 무례한 언행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진짜 정의의 평상시의 모습이겠죠. 3일차 아침에는 영식이 밥 먹는 모습에
좋겠네, 밥이 들어가고 이렇게 비아냥댔었죠. 영식이 놀라서 나중에 무슨 뜻이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눈치가 좀 있는 편이네 라면서 또 비아냥댑니다. 그 뒤로도 이거 못 알아들으면 그냥 바보지 뭐 같은 말도 던지고요. 그때마다 영식이 깜짝깜짝 놀랬던 게 저는 느껴졌는데요. 영식은 정말 말을 예쁘게 잘 골라서 점잖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식이 듣지 않는 곳에서도 거친 발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영식이 어디서 자빠졌는지 모르겠다, 뭐 바람 피우고 온 남편 같다 등등 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비아냥의 정점을 찍는 존팽이 발언이 나오는데요. 상처를 이용해서 질투 유발 작전을 펼치는 와중에 거칠게 영식을 면박 주면서 쫌팽이 같다라고 하죠. 영식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데 저는 이 정도면 끝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닐 것 같아서 또 불안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행동 패턴은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정의는 모든 것이 영식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100% 영식 때문인 거죠. 자기는 영식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영식이 딴 여자에게 한눈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자기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보채기만 하는 그런 타입인데요. 영유아기의 아동도 아니고 부부로든 연인이로든 친구로든 같이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타입 되겠습니다. 지금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본인도 뭔가 노력을 해야죠. 뭐 음식을 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의 매력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보고 좋아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보고 즐거운 상상을 공유해야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마음속에서 나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죠. 종국에는 100%까지 되지 않겠어요. 지난 30기를 생각해 보시면 인기남 영수를 사이에 두고 순자와 옥순이 경쟁하고 있을 때 순자는 좀 짜증으로 일관하면서 빨리 선택을 해달라 빠른 선택을 강요했고요. 옥수는 후발주자였기 때문도 있지만 시종일관 긍정적인 에너지로 영수에게 어필을 하면서도 보채지 않았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옥순이 최종 승자가 됐고요. 이 둘은 현커로 아직까지 잘 사귀고 있습니다. 29기를 볼까요? 영철을 사이에 두고 막판에 영숙과 정숙의 경쟁이 시작됐어요. 영숙은 갑자기 치고 들어온 정숙을 견제하면서 영철에게 빠른 결단을 요구했고요. 정숙은 느긋했습니다. 역시나 최종 승자는 정숙이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정의는 지금 옥순보다도 못한데요. 옥수는 그래도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거짓말이기는 해도 일단 지금은 뭐든 영호에게 맞춰주겠다 하고 있거든요. 배고플 때 예민한 거 싫다고 하니까 뭐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고 욱 하는 사람 싫다고 하니까 아닌 척하고 영호가 결혼 로망 있는 사람 싫다고 하니까 자기의 결혼 로망을 숨기고 없다고 거짓말하죠. 옥수는 지금 적어도 솔로나라 안에서 영호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정의도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만날 때마다 정숙 얘기로 지치게 하고 비아냥거리고 질투작전 쓰고 설마 이런 걸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스크램블 아침 하나 추가합니다. 영식과 정의 이 커플이 어찌저찌 5일차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슈퍼데이트권은 정의가 가지고 있어서 정의는 제대로 갑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식이 정의의 갑질을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물론 정의가 휴대권을 쓸 대상은 높은 확률로 영식일 겁니다. 그리고 낮은 확률로 상철도 가능은 하겠죠. 슈퍼데이트권을 따지 못한 영식은 행동이 크게 제한되니까 먼저 정숙에게 다가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숙도 슈퍼데이트권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네요. 이제 모든 것은 정의의 판단에 달려 있을 텐데요. 정의가 만에 하나 슈퍼데이트권을 상철에게 쓴다면 그때는 영식과 정숙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예상되는 대로 정의의 슈퍼데이트권이 영식에게 간다면 정숙의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갖는 의문은 영식이 어떻게 아직까지 버텨내고 있는가인데요. 우리가 방송으로는 확인하지 못하는 정의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는 걸까요? 영식이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정의의 눈물 라이팅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정의에게 탈출하고 싶어서 이순이 정숙에 대한 희망을 계속 걸고 노력해 보는데 도저히 정숙은 영식의 외모 취향이 아닌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영식이 지금 무난하게 촬영을 끝내고자 하는 출구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식과 정의가 둘이 최커까지는 되고 밖에서 현커는 되지 못했다라는 루머가 있던데요. 젠틀하고 배려 있는 영식이 최종 커플이 될 때까지는 참아주고 솔로나라 밖에 나가면 헤어지는 그런 출구 전략을 구사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2주 만에 영식 정의 커플에 대한 리뷰를 다시 했는데요. 영식의 참을성과 지구력에는 정말 감탄을 보내지만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둘의 사이에는 미래가 전혀 없다. 이게 제 결론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식과 정의 커플의 미래를 두 번째로 살펴봤는데요. 질투라는 키워드 하나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정의와 순자를 비슷하다, 둘이 거기서 거기다, 대동소이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둘 다 질투가 지나쳐서 다른 여자들의 기회를 제한하려 하고 남자들을 불편하게 한다 뭐 이런 주장이죠. 네, 7화 본방에서도 경수의 상황과 영식의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정의와 순자를 동급으로 놓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제 리뷰에서는 발끈하면서 아니다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둘은 비슷할까요? 네, 조만간 이 두 명의 케이스를 제대로 비교해드리는 리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들 요즘 나는 솔로 방송 보시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좋은 생각 많이 하시면서 관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출연진, 제작진 밉더라도 방송과 사생활은 꼭 구분해야겠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시청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구독을 안 해주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식과 정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프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